네, 여러분, 이번 시간은 국어 시간입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112쪽에서 117쪽 계속해서 글을 요약해요 단원입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교과서 112쪽에 있는 그림이에요. 보면은 지난번에 말했듯이 뭐 설명하는 글 같은 거에서 뭐 예시를 들자면 그 우리 어류였나? 기억나나요? 뭐 아가미, 비늘, 뭐 피부 이렇게 해가지고 피부가 비늘로 덮여 있고 해서 설명하는 글들 뭐 같은 위상을 가진 것들을 이렇게 분류할 수 있다고 했었죠. 딱 보면은 옆에 그림은 뭔가 약간 공통점과 차이점을 나타내는 그림 같네요. 이게 이제 여러분 아직 안 배웠을 것 같은데 나중에 수학 여러분들 한 중학생쯤 되면 배울라나? 벤 다이어그램이란 게 있어요. 그 그림의 형태와 매우 유사한데 여기 보면 두 원이 있고 겹쳐져 있는 부분이 있죠. 겹쳐져 있는 부분에 이제 공통점 같은 걸 적을 거고 겹쳐져 있지 않는 부분에 이제 차이점을 적을 수 있도록 설계된 그림이에요. 나중에 이제 중학교 수학 가면은 여기 겹쳐지는 부분을 뭐 공집합 공집합이었나 교집합이었나 선생님도 이제 나이가 뭐랄까 중학교 교육과정 지난 지 오래돼서 좀 고등학교 1학년 때도 배웠던 것 같은데 좀 시간이 지나가지고 아마 교집합일 거예요. 교집합 공집합은 아마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공통점이라고 해가지고 순간 헷갈렸어요. 교집합일 겁니다. 어쨌든 교집합이 공통점, 그 다음에 교집합이 아닌 게 아마 차이점, 그런 느낌으로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그림들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은 개요를 짜는 거예요. 개요. 그 글마다 약간 공통된 형식이 있다고 했잖아요, 선생님이. 그래서 개요를 짜는 건데 보면은 주제 1, 2, 3 이렇게 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지난번에 말했던 것처럼 설명하는 글에 뭐 물고기 있으면은 뭐 피부, 아가미, 비늘 뭐 했었던 거 기억이 날 거예요. 다음 뭐 1의 특성, 2의 특성, 1, 2의 공통점. 선생님이 딱 그림만 보고 맞췄죠? 1의 특성, 2의 특성, 1, 2의 공통점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 글의 각 형식마다 약간 적합한 이런 그림이 있어요. 그거를 통해서 이렇게 개요를 짜면은 개요가 뭐라고 해야 되냐면 뼈대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이해가 잘 안 갈 수 있는데 지난 시간에 했던 예시를 그대로 들어볼게요. 뭐 내가 좋아하는 음식 주제 내가 좋아하는 음식에 대해서 뭐 글을 쓴다고 봅시다. 그럼 1번 그때 했던 거 그대로 해볼게요. 뭐 햄버거, 2번 치킨, 3번 피자 이렇게 합시다. 근데 이제 개요라는 거는 그렇게 이제 내가 좋아하는 음식에 대해서 글을 쓸 때 간단하게만 쓰는 거예요. 뭐 예시를 들어볼게요. 개요는 아까 말했듯이 내가 좋아하는 음식. 첫 번째는 햄버거에 대해서 적을 거고 햄버거는 뭐 두 종류. 그다음에 치킨도 두 종류, 피자도 두 종류 적을 거예요. 이렇게만 적어 놓는 게 개요예요. 내가 좋아하는 음식 첫 번째 햄버거 예시 두 개, 두 번째 치킨 예시 두 개, 세 번째 피자 예시 두 개. 아니면 뭐 한 문장 정도까지 괜찮아요. 한 문장씩까지.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쓸 글을 적는다고 해볼게요. 그러니까 개요는 핵심만 적어 놓은 거예요. 핵심만. 글이 있으면. 이제 아까 선생님 방금 뭐 개요 예시를 들었죠. 그 개요를 바탕으로 긴 글을 쓴다고 생각해 볼게요. 어, 이 글은 이제 내가 좋아하는 음식에 대해서 어, 다양하게 소개를 해보겠다. 뭐 첫 번째 문단은 애초에 길지 않으니까 그냥 간략하게 할게요. 그다음 이제 우선, 그러니까 이렇게 우선 이런 게 그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내용을 말한다는 표지어 같은 거예요. 뭐 우선이나 첫 번째로 아니면 이제 그냥 등장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거를 항상 신경 쓰세요. 우선 햄버거에 대해서 소개하겠다. 내 햄버거는 일반적으로 뭐 패스트푸드나 정크푸드로 불리면서 인식이 좋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뭐 그건 사실이 아니다. 뭐 햄버거는 오히려 콜라랑 감자튀김을 제외하면은 영양소의 균형이 잡혀 있는 뭐 완전 식품에 가까운데 그 중에서 내가 좋아하는 햄버거는 뭐 맥도날드의 뭐 빅맥이랑 뭐 버거킹의 뭐 몬스터 와퍼 세트다. 빅맥은
어, 싸고 뭐 고기도 푸짐하게 들어있고 그다음에 약간 전통적인 서양의 맛이 느껴져서 좋아하고 몬스터 와퍼는 푸짐하고 그 크기 때문에 한 입 가득 베어 물었을 때의 뭐 포만감이나 그 느낌이 좋아서 좋아한다. 됐고 이제 두 번째 문단 다음으로 나는 치킨을 좋아한다. 그 중에서 좋아하는 치킨은 후라이드가 아니고 이제 양념이나 간장 등 간이 되어 있는 치킨을 좋아한다. 가장 그 중에서 소개하고자 하고 싶은 뭐 치킨은 뭐 교촌 치킨의 뭐 허니콤보이다. 어, 허니콤보를 고른 이유는 뭐 너무 짜지도 않고 약간 달달하면서도 또 소스에 찍어 먹으면 맛이 있기 때문이다. 뭐 다음으로는 뭐 내 치킨의 뭐 쇼킹 핫과 스노잉 치즈 뭐 반반이다. 그 이유는 일단 한 종류 치킨만 먹다 보면 질릴 수 있기 때문에 두 종류 치킨을 갖춰 놓은 것이 당연히 좋고 그다음에 뭐 양이 많기 때문이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선생님이 피자라 했었죠. 피자이다. 피자 역시 뭐 패스트푸드나 정크푸드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그것에 해당하지 않고 상당히 다양한 영양소가 갖춰져 있다. 그 중에서 좋아하는 거는 뭐 도미노 피자의 뭐 스테이크 피자다. 이 피자를 좋아하는 이유는 뭐랄까 피자 특유의 무거움이 없고 약간 상큼하면서도 고기랑 새우 좀 핵심 메인 재료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뭐 다음으로는 뭐 파파존스에 뭐 있다. 뭐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긴 설명을 왜 했느냐 개요가 그 뭐랄까 꼭 필요한 그리고 그 문단 중에서도 완전 핵심인 거 한두 문장을 위주로 개요가 짜졌으면은 이제 본론은 실제로 그것보다 훨씬 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뼈대에 사람 몸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뼈 위에 살 같은 게 붙어서 되어 있죠. 그러니까 개요는 뼈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제 글은 이제 사람을 완성시킨다. 그렇게 접근하면 돼요. 보면은 네 이렇게 이게 개요예요. 그냥 그 핵심 완전 핵심 이 문단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만 하나만 골라야 된다고 생각해봐. 아니면 두 개만 적어야 된다고 생각해봐. 했을 때 적을 만한 게 개요예요. 네. 그래서 이제 직접 여러분이 글을 써보는 거예요. 교과서 113쪽이거든요. 우리 그 지난 시간에 설명하는 글 뭐 간단하게 여러분이 설명하고 싶은 내용 그리고 뭐 설명하는 글 쓸 때 유의점 뭐 누구나 다 아는 내용보다는 좀 덜 알려진 거 아니면 다른 친구들이 읽어봤을 때 호기심을 가질 만한 거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과제를 수행해 봤을 텐데 그걸 토대로 이제 직접 글을 써보는 거예요. 음, 가장 중요한 거는 처음, 중간, 끝을 쓰는 거예요. 설명하는 글에서 처음, 중간, 끝은 일반적으로 처음에는 내가 무엇에 대해 소개할 건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적어주면 되고 중간은 이제 내가 소개할 것의 특징이 있으면 뭐 1, 2, 3 아니면 뭐 그 나눠서 내가 설명할 것이 뭐 큰 범주면 나눠서 구체적으로 첫 번째는 이게 있고 두 번째는 이게 있고 세 번째는 이게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중간을 적어주시고 끝은 말했듯이 설명한 내용을 한 번씩 살짝 언급해주고 그러니까 길게 쓰면 안 돼요. 살짝 언급해주고 뭐 이번 시간에는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뭐 그래서 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적어도 되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무조건 맞는 건 아닌데 느낌만 말해주면은 다시 처음은 내가 무엇에 대해 설명할지 중간은 이제 그 설명할 것들에 대해서 적고 끝은 설명한 거 간단하게 언급해주고 그냥 뭐 마무리 멘트를 적어주면 돼요. 다음 다 쓰고 나서 다시 읽어봐요. 틀린 글자 확인 그다음에 이상한 표현 확인 고치기 뭐 그런 거 있죠. 어, 예를 들면은 한 문장에 동사가 어울리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음식과 음료수를 마셨다. 이런 문장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음식은 마시는 게 아니고 음료수는 마시는 게 맞죠. 그럴 때는 약간 동사 하나하나가 대응하도록 음식을 먹고 음료수를 마셨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문장 이상한 표현 같은 거 있으면 고치고 또 약간 뭐 경어를 써야 되는 뭐 존댓말을 써야 하는 게 있으면 존댓말을 쓴다든지 뭐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글에 있었을 때 뭐 어떤 발명가가 만들어낸 뭐 에디슨이 만들어낸 전구를 한다고 해봅시다. 이때 이제 그냥 에디슨은 이렇게 글을 써왔으면 상관이 없는데 뭐 어디서는 에디슨님은
어디서는 에디스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니까 약간 표현 같은 거 통일시켜주고 그다음에 뭐 이상한 표현 있으면 고쳐주고 그다음에 같은 말이 자꾸 반복되는지 반복되면은 약간 대표되는 어로 써주던가 조금씩 바꿔서 써주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같은 말을 같은 말 그대로 적기보다는 조금씩 변화를 줘서 그 우리 음악 시간에 약간 과목 통합적이긴 한데 음악 시간에 그 뭐 악보 같은 거 봤었잖아요. 근데 이제 걔 이름을 보면은 뭐 한두 개 조금씩 다른 거 있었죠. 근데 비슷한 느낌. 그런 게 있으면은 글은 물론 비슷한 느낌 말고 아예 새로운 느낌을 주는 것도 좋지만 완전히 똑같은 그 악보에서 걔 이름이 나오는 것보다는 한두 개 조금 다른 것처럼 약간 표현이나 말 같은 거 조금씩 고쳐주는 것도 좋아요. 다음 이제 나만 이해할 수 있는지 확인. 그러니까 글 쓰고 싶은 사람은 내가 표현하고 싶은 게 있는데 글 쓰는 사람은 내가 표현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읽는 사람은 뭐라는 거야? 이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내가 표현하고 싶은 걸 제대로 표현했고 처음 보는 사람이 봤을 때 바로 이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뭐 당연히 글씨 또박또박에 의식의 흐름대로 쓰는 게 아니고 친절하게 자세히 써야겠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자료를 뭐 찾아 읽고 요약하기. 설명문을 쓰려면은 원래는 이제 그것에 대해 내가 설명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 지식이 당연히 있어야겠지만 지식이 없는 경우에 찾아보고 설명을 할 수 있거든요. 사실 그런 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자꾸 먹을 거나 이제 음식 얘기를 해서 좀 그렇긴 한데 선생님이 뭐 지난 시간에 뭐 빅맥에 대해서 쓴다고 했을 때 뭐 가격은 어떻게 변해왔고 뭐 사장이 바뀌고 빵이 바뀌었고 뭐 이런 거를 그러니까 대략적인 흐름을 알지만 뭐 가격이 정확히 몇 년에 얼마였고 몇 년에 얼마였고 이런 거 모르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장이 바뀌어서 빵이 바뀐 건 아는데 뭐 몇 월 며칠에 바뀌었는지 모르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내가 적고 싶으면은 뭐 인터넷에 검색을 해봐서 찾아보는 거지. 뭐 빅맥 가격의 변천사, 맥도날드 CEO가 언제 교체됐는지 그런 것들을 해서 설명문을 쓴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단원이 아마 이번 시간으로 끝이 날 건데 글을 요약하는 게 이제 글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방금 설명문 할 때 자료를 찾아볼 수 있었다고 했었죠. 주제와 관련 있는 자료를 함께 일단 찾아보는 거예요. 내가 설명하고 싶은 거를 나 자신이 가장 잘 알아야 친구나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을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도 모르는데 막 다른 사람에게 설명한다는 것 자체가 좀 말이 안 되죠. 그 다음으로 자료를 함께 읽고 설명하고 싶은 뭐 그런 걸 정하는 거죠. 일단 여기는 설명하고 싶은 걸 먼저 찾고 자료를 찾는 게 아니라 그 자료를 찾고 그 다음에 설명하고 싶은 것을 정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내용에 알맞은 뭐 정하고 알맞은 설명 방법으로 뭐 정리를 하고 내용과 뭐 글의 형식에 따라 설명하는 글쓰기 뭐 이렇게 되겠네요. 그런 걸 봤을 때 이제 사회, 과학, 실과 같은 다른 교과서에 나온 글을 참고해도 돼요. 뭐 당연하죠. 여러분들 뭐 선생님이 이 모든 과목을 설명할 때마다 다른 과목들에서 조금씩 가져와요. 그때 뭐 사회 시간에 이제 뭐 동해가 뭐 겨울에 덜 춥고 그다음에 서해가 2등이고 그다음에 뭐 내륙이 3등이다 할 때 뭐 과학의 비열을 갖고 오고 오늘 이거 국어 수업만 해도 같은 말 반복하지 말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될까봐 음악에서 뭐 악보 개 이름이 막 윗줄과 아랫줄이 막 같게 진행되다가 한두 음씩 다르고 이런 예시를 드는 것처럼 여러분도 다른 과목의 그 상식을 좀 참고해서 적어도 된다. 이런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과제는 112, 113, 110, 114는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그냥 112와 113을 하는데 그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 배운 게 뭐가 있었죠? 뭐 비교 대조, 설명, 열거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이런 기법들을 적용해서 113쪽에 글을 적어줬으면 좋겠어요. 설명문을 적을 때. 네. 그래서 그 점에 유의해서 과제를 수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빠이.